예, 예고해드린 대로 지역의 국회의원들 연결해서 국감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는 시간 오늘부터 마련하겠습니다. 21대 국감이 이제 마무리됐는데 국감 NGO 모니터단은 D약점을 전체 국감에 대해서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선 의원, 지역 의원들에게는 잠재된 역량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문제에 집중했고 어떤 답변을 받아냈는지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갑적 주철현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주철현입니다. 이번 국감 끝난 소감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감 NGO 모니터단이 국감에서 빛난 초선 의원으로 또 뽑히셨어요? 네, 하여튼간에 감사하고요. 아쉬움이란 표현으로 첫 국감을 마친 소감을 대신해야겠습니다. 이번 국감은 이제 처음 경험해보는 것도 있지만은 코로나19로 현장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과 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국감 자리에 담지 못한 아쉬움이 좀 많이 있고요. 지역의 현안 중에서 전국적 현안이 될 수 있는 것을 국감을 통해 국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첫 국감의 목표였는데요. 섬 주민들의 교통 문제라든지 수입 수산물 급증에 따른 사회적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한 농업 산림 현장의 문제, 또 항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문제 등을 집중 준비했고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특정 분야에 집중해서 깊게 준비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국감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국감에 대한 평가는 늘 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국감에서 빛난 초선 의원에 선정돼서 뿌듯한 마음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해수위 소속이신데 어떤 아쉬움이 가장 좀 남으실까요, 그러면? 이제 21대 국감 첫 국정감사가 26일 마무리됐는데요. 이제 가장 큰 아쉬움은 21대 국회가 6월부터 시작을 해서 꼭 중간에 끼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반만 감사한 것 같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면은 더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감사에 많이 담을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도 앞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활동의 제약이 따라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도 큽니다. 국감은 끝났지만 국감 전에 못했던 농업과 업 현장의 의정 활동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부산물 입법 공청회 앞두고 다음 주 월요일에 여수와 통영의 굴 생산지에서 굴 폐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직접 확인해 볼 계획이고요. 이달 중순쯤에는 여수항의 재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서 부산항 북항 재개발 현장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수산모 부산물 활용 문제는 관련법 발의도 이제 하시긴 했는데 네. 국감에서는 좀 전면적으로 다뤄지지 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저희들 이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은 21대 국회 출범 후에 처음 발의한 제정법률이어서 의미가 큰 법률안인데 법안 준비 때부터 해수부에 수차례 질의를 통해서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직접 질의하기보다는 서면으로 대신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 수산부산물은 재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산업 폐기물로 관리돼서 재활용을 위해 별도의 법안으로 준비를 한 것인데요. 수산부산물을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수산인들의 처리 비용 감소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지금 농해수위 안건으로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달 12일에 국회 도서관에서 전문가들 또 수산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산 분야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더 여쭤보면요. 네. 지금 또 일본에서 원자로 물을 또 바다에 방류한다는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이 좀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는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질의를 좀 하셨을까요? 예, 이제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는 저희 농해수위에서 전체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반대를 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요. 예.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대표적으로 이제 활방어가 활돔류가 많이 수입이 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방어 수입량이 19년은 2,200톤에 불과했는데 17년은 등간에 17년에 비해서 3배나 급증한 수치고 또 수입 금액도 2천만 불로 17년 대비 310%나 증가를 했습니다. 활돔류도 하여튼 2020년 7월 기준에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무려 90%나 급증을 했거든요. 일본인 도쿄올림픽 연기로 비축한 수산물을 대거 우리나라에 헐값에 팔아 넘기고 있어서 수입이 급증한 것인데요. 때문에 국내 양식 어민들은 도산위기에 처해 있고 또 일반 소비자들도 여러 가지 좀 반감이 많습니다.
일본산 활수산물 수입 급증은 이제 국내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서 활 참돔의 경우에 산지 가격이 무려 한 25% 급락했고요. 예. 양식어민들은 생산원가 이하로 저가 판매하거나 가격 안정 때까지 사료값을 들여서 울면서 키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해수부 장관에게 이런 심각한 현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지시를 했고요. 후쿠시마 원전 방류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꼭 좀 막아달라는 이런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또 언택트 시대에 대비해서 수산물 소비 촉진과 활수산물 온라인 유통 시스템을 마련할 것도 강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당 질문들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좀 얻어내셨습니까? 해수부 장관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 대책을 세워서 대비하겠다 이렇게 하여튼 각오를 밝혔습니다. 예. 일단은 뭐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좀 큰 틀에서의 알겠다라는 이야기 정도만 나왔던 거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피감기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모든 상임위가 그렇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뭐 농업, 뭐 또 수산업도 또 해양 관련된 또 농해 수익 전체로 다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네. 뭐 다 이제 겪어보셨겠습니다만 가장 피감기관 중에서 그래도 좀 성실하게 임하더라 이런 곳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여기는 좀 많이 아쉽던데 이런 곳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곳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해수부 측에서는 우리 여수광양항만공사하고 해수부 답변이 좀 높은 성실성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예. 이제 옵티머스 사업펀드를 위탁하면 에너지 투자 증권이 의원들의 질의에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여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해경청이 중부 해경청을 인천에서 인접한 수도권이 시흥으로 이전하면서 시대 흐름인 균형발전 분권을 도외시하고 업무 효율하고 직원 편의만 생각하고 있다는 많은 질타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항만공사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예.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어쨌든 이제 지역에도 이제 있는 상태고 네. 광양항에 일방적으로 편입된 뭐 여수항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뭐 또 항만 통합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도 이제 당부를 또 하셨던데 여기에 대한 논점도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말씀드린 대로 여수항은 2023년이면 개항 100주년을 맞습니다. 예. 하지만 여수 세계 박람회 개최로 여수항은 무역항 기능은 쇠퇴하고 광양항의 입출항 선박의 역무 기능하고 해양 관광 중심으로 기능이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여수 박람회장 사활용과도 연관성이 짚어서 여수항의 새로운 100년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또 우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2011년 출범을 했는데 출범 후에 여수 쪽 항만에는 3천억 원, 여수 쪽 항만에서 3천억 원을 벌여드렸는데요. 투자는 200억 원밖에 안 했습니다. 정부도 2025년까지 10년 동안 광양항에는 2조 4천억 투자하면서 여수는 신북항공사에 3천억 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여수 쪽 항구의 투자 소홀은 석유화학 부두대 심각한 채선을 초래하고 있고요. 또 무역항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컨테이너에서 액상 화물, 벌크 화물 중심으로 변해가는 시대적 물류 서비스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수 광양의 항만 통합을 통해서 에너지 특화 항만으로 집중 육성을 해라. 또 정부가 용역을 통해서 확인한 해상완적 거점항으로 최고 입지를 가진 여수해만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고요. 해수부 장관께서는 여수항의 항만 재개발 구역 지정에 대한 적극 검토, 또 제도 개선 등 여수 광양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국감때 답변을 했고 또 어제 있었던 그 당정 협의에서도 꼭 챙기겠다 이렇게 확답을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또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이슈 가운데 이제 섬 주민분들의 정주 여건 개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네. 가장 큰 게 이제 여객선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개선이 좀 될까요, 이제? 예, 좀 바뀌어야 됩니다. 섬 주민의 유리한 교통수단 여객선이 올해부터 이제 대중교통에 편입되는 법이 이제 개정이 됐지만은 이제 부처 간 보이지 않는 벽, 또 예산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8일 해수부 국감 때 검은도 여객선 운항 중단 사태를 제가 들면서 현조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를 했습니다. 검은도를 오가는 여객선처럼 엔진 고장으로 배길이 멈추면은 현 해운법에서는 여객선사가 자기들 비용으로 대체선박 투입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여객선사는 대체선박 투입할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게 되면 섬 주민들의 배길이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객선 인하관하고 감독권을 가진 해수부에서 유사시의 대체선박을 직접 투입 운항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를 했고 현재 보조 항로에만 적용하고 있는
국고 여객선 운영처럼 일반 항로에도 국고로 여객선을 건조해서 긴급시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을 하고 대체 선박을 직접 용선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예산 확보를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예. 또 이제 섬 교통도 지역 특성에 맞춰서 육상 교통처럼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내항 여객 운송사 면허권을 지자체에 딱 이양하도록 촉구를 했고요. 또 현재는 이 어민들이 어선으로 많이 지금 불법 운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을 강화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상 택시 운송 사업도 법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조만간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이번 국감에서 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신 게 지역의 이슈를 중앙으로 좀 끌어올려보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네. COP 관련된 질문인데 참 지역에서는 많은 힘들이 좀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반면에 이걸 전국적 이슈로 좀 끌어올리는 데는 아쉬움이 좀 있다. 이런 지역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농협수이다 보니까 직접 이제 환노위 소관이라서 직접 관여는 못했고 예. 추진위 그 집행부를 환노위 위원장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도 이제 농해수위 국감에서 농업과 어업 현장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몇 가지 지지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림 조림 사업에서 기후변화 역행을 지적했는데요. 환경부가 올해 7월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을 보게 되면은 2080년에는 소나무 숲이 현재보다 15%가 감소하고 2100년이 되면 남부는 나열대림으로 중부는 남대림으로 침엽수는 강원 산간 지역에서만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이 예측과 달리 2008년부터 침엽수의 대표수적인 소나무를 가장 많은 4만 4천 헥타르나 심었고요. 잣나무도 무려 1만 1천 헥타르나 심었습니다. 또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자작나무도 2019년까지 무려 3만 1천 헥타르나 심으면서 이 기후변화에 역행하는 조림 사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림 정책이 경제 수종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를 하고 근본적 정책 변화를 주문했는데 산림청도 기후변화에 맞는 조림 정책을 약속을 했고요. 어제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이에 예. 발맞춰서 COP28 여수 유치를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철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MBC